소나큐브를 어떻게 활용해서 데브셉옵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윤준호 선임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브 데브웍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한 4년 됐는데 4년 전에 입사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이런 세미나 자리에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거의 막내로 저 앞에서 이제 경품 나눠드리고 이제 출석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주제는 저희가 데브셉옵스에서 이제 데브셉옵스라는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그 소나큐브를 활용한 정적 분석 그리고 SAST라는 테스트 유형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 이거 소나큐브나 이런 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오늘 그 이제 처음 시간 때부터 계속 나온 데브옵스라는 말과 데브셉옵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소나큐브라는 도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핵심인 그 이제 저런 데브셉옵스 형태의 CI/CD 파이프라인에서 소나큐브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브셉옵스라는 타이틀인데 일단은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 이제 현재에서는 더 이상 데브옵스라는 말 자체가 대한민국 IT 종사자들한테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데브옵스가 뭔지는 이제 막 좀 뜬구름 잡는 형태로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데브옵스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데브옵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던가 이런 형태로 아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가장 저희가 만만한 디벨로퍼 오퍼레이션의 합성어 그래서 개발팀과 운영팀의 융합을 의미하는 개발 방법론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문화, 협업 그걸 위한 이제 자동화 도구, 체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ALM 등과 같이 우리가 현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도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파트너사로 있는 아틀라시안 도구 기반 시스템에서는 현재에 와서는 이제 이 앞서 말한 모든 개발 방법론들을 다 기능에 대한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저희가 이런 개발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그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굳이 막 엄청나게 파악하고 구분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이 제공되는 도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데브옵스 개발 문화를 이제 그 정착하고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로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IT 기업과 조직에서는 이미 이제 ITSM과 그리고 이제 CI/CD 자동화 도구를 도입해서 이런 애자일 같은 개발 프로세스 이런 이제 브랜치 전략 이런 것들을 도입한 ALM 데브옵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들을 그냥 데브옵스 시스템이다. 우린 데브옵스 시스템 적용했다. 낮은 단계에서는 CI/CD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럼 이제 데브셉옵스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앞선에서 설명을 다 이미 해주셨어요. 저희가 데브옵스에서 시큐리티 부분이 이제 그 데브옵스라는 전 단계에 걸쳐서 보안이 이제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보안적인 이슈를 잡자 뭐 이런 그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전형적인 개발에서 보안은 이제 개발 마지막 단계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이나 릴리즈하기 전에 그제서야 이제 그 코드 품질 감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해서 그때 맞게 이제 그 뭐 동적에 대한 것과 정적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보안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개발을 했는데 이게 작은 프로젝트나 단기적인 것에선 당연히 괜찮죠. 하지만 저희가 큰 프로젝트와 이제 여러 이제 인력과 이런 협업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코드가 뒤로 완성된 코드를 고치는 게 당연히 힘들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게 되고 그만큼 느린 개발 속도로 오히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브옵스 시스템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고 뭐 지속적인 통합을 하고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보안도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다 그때 할 수 있는 테스트나 보안 검사들 툴 같은 것들을 녹여서 같이 사용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거는 포함 말인데 이제
데브세옵스는 좀 적극적인 보안 감사 및 보안 테스트를 애자일 개발 및 데브옵스 CI/CD 워크플로우에 통합해서 보안을 이제 완성된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제품의 구축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이 그 데브세옵스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데브세옵스라는 키워드보다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도구를 우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오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후에 소개드릴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쭉 도구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그 플로우를 녹였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랑 색깔 기준으로 이제 개발, 테스트, CI/CD 부분이 이제 소나큐브가 녹여지는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다음은 이제 그 이거에 대한 구성 소개 전에 소나큐브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소나큐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좀 중요한 관련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SAST라고 이제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의 약자인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이제 비런타임 환경에서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보안 테스트의 유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 하는 DAST라는 이제 앞에 다이나믹으로 변경된 건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비런타임 환경에서 작성된 소스 코드나 코드 설계 방식을 검토해서 발생 가능한 보안 결함이나 보안 이제 취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분석하는 거를 정적 분석이라고 말을 하고 그 정적 분석이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소나큐브가 그런 정적 분석 코드 인스펙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OWASP 부분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런 뭐 CVE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프로젝트 그룹이나 조직에서 항상 우리가 보안 취약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취약 코드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도구들은 그런 발표한 룰 기반들로 이제 그런 보안 취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OWASP 같은 게 그 이제 대표적인 좀 그런 그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상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지금 보니까 막 띄엄띄엄이더라고요. 매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발표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그 해 연도에 이번에 이제 OWASP 탑 10의 보안 취약 관련된 내용은 요거다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기반으로 저희는 그 기준으로 그걸 중점적으로 더 이제 보안 검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도구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해당 룰 기준으로 검사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은 2021년도에 발표한 거로 이제 탑 10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그 10가지 중에 저런 인젝션 취약점이라든가 보안 설정 오류 뭐 이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데이터 유출 취약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고 이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앞단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소나큐브가 나왔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SAST 테스트 유형의 대표적인 정적 분석 기반 코드 인스펙션 도구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그 다른 CI/CD 도구들이랑 굉장히 인테그레이션을 잘 해줘서 저희는 이제 이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그 사용을 권유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주요 특징은 이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품질 측정을 하고 그 해당 프로젝트는 그 Git과 연동을 해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저희 아틀라시안 솔루션인 빗버켓이라든가 GitHub, 뭐 긴랩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저장소와 프로젝트를 1:1 형태로 연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장소가 여러 가지 브랜치, 플리캐스트 같은 여러 분기를 지원한다면 그거에 맞게 똑같이 이제 분석 결과도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최신 버전 기준으로는 30개 이상의 이제 개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버그, 코드 스멜, 뭐 이제 보안 취약점, 그리고 요즘 뭐 시큐리티 핫스팟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보안적인 검사를 이제 코드 기반 보안 검사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큐브에서 대표적인 기능 두 가지로 이제 퀄리티 프로필이랑 퀄리티 게이트라는 이제 기능,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 프로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게 이제 보안 취약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앞서 설명드린 WASP 탑 10에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것처럼 걔네가 그거 기반으로 그 룰을 이제 만들어서 정의를 하고 그 룰에 얘가 이제 해당이 되면은 이제 보안 이슈다라고 해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들의 룰 집합을 소나큐브에서는 퀄리티 프로필이라는 말을 쓰고 얘를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기반별로 다양하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서 우리가 그 이 제품에서는 굉장히 많은 룰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룰로 다 검사를 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이게 발견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는 보안 취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걔가 이제 걸리지 않게끔 인액티브하는 그런 형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게이트는 이제 그 품질 게이트 뭐 바로 직역하면 이제 품질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검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 사항을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 코드 스멜이 몇 개고 뭐 커버리지가 몇 프로가 안 되고 뭐 버그가 나왔고 막 이랬을 때 그 이런 것들을 뭐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등급에 따라서 얘는 이제 통과해도 되겠다, 넘어가도 되겠다 이런 이제 패스 페일의 기준을 이 퀄리티 게이트라는 걸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릴 이제 시연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데모 이제 구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나큐브를 이용해서 우리는 개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잡아내면서 보안 취약이 이제 코드단에서는 해결된 것만 우리가 배포돼서 나가는 형태로 가도록 초기에 잡아내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 이 소나린트라고 해서 이제 이 소나큐브 제조사 소나소스에서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제 메이저한 개발 아이디들 뭐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파이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그 플러그인 기반으로 제공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린터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코드 기반에서 룰이라든가 뭐 코드 규칙이라든가 이런 시큐어 코딩의 이런 실수들을 이제 바로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면서 바로바로 얘가 체크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좀 앞단에서 1차적으로 코드 인스펙션을 수행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구 또한 당연히 소나큐브 서버의 프로젝트와 동기화를 돼서 소나큐브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그 퀄리티 프로필 룰셋을 동기화해서 이제 그대로 그 룰에 맞게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희는 협업을 하니까 그 프로젝트와 이 저장소가 나만 쓰는 게 아닐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올렸는데 거기서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내 개발 아이디로 알림을 준다던가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좀 그런 커넥트 모드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플로우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를 도구 기반으로 다 이제 하나하나 캡처를 떠서 했는데 시연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캡처를 떠서 요거 기반으로 이제 그 코드를 이제 ID에서 개발하고 소나린트에서 로컬단에서 이제 기본적인 빌드와 이제 이런 코드 인스펙션 수행 후에 커밋 푸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의 CI/CD 도구에서 빌드와 그리고 이제 이런 소나큐브 분석 등의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 퀄리티 게이트를 통과하는 애만 그 개발계든 어디든 배포에 나가는 브랜치에 머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제어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나큐브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그냥 저희가 소나큐브가 커뮤니티 버전, 무료 버전이랑 그리고 이제 커머셜 버전 해가지고 그 상용 버전을 해가지고 구분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거의 차이가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진 않는데 일단은 크게 봤을 때 그 뭐 이런 C나 C++ 그리고 PLSQL 등과 같은 특정 언어들은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얘네가 레퍼런스 문서로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실제 설치해가지고 에디션 버전과 디벨로퍼 이상 버전을 설치해 보시면 퀄리티 프로필 기반의 룰셋 개수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건 답변을 받은 건데 그 커머셜 버전에서는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OWASP라든가 뭐 CWA 이런 이제 주요 프로젝트 조직에서 발표한 그런 대표적인 보안 취약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원하네 안 하네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력이 되시면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이제 제가 계속 뒷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뒤쪽에서 이제 보여드릴 시연에서 저희는 이제 이 검증 빌드를 위한 소나큐브가 이제 플랜 브랜치라든가 그러니까 브랜치라든가 이제 플리캐스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이제 구성을 만약에 하시려면 그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것들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비쌀수록 많은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이렇게 또 그 아까 주요 그런 보안 취약에 대한 거를 이제 리포트로 해서 고객사에서 좀 더 이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리포팅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13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 좀 메인인 본격적으로 데브옵스 시스템, 데브세옵스 시스템의 CI/CD 파이프라인에 아까 이제 설명드린 SAST 항목 정적 분석으로 소나큐브 도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그 앞서 저희 설진호 이사님께서 이제 ITSM 기반 내부 통제 구성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핵심 부분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ITSM 부분을 다 쳐내고 소나큐브가 연동되는 요 세 가지 도구 기반으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하고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로컬 아이디에서부터 우리는 이 보안 취약을 잡아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시연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소나린트 해서 1차적으로 그 로컬에서 코드 인스펙션을 바로바로 잡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데모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제 다 아틀라시안 기반 제품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Git 형상 관리에는 저는 빗버켓 서버 버전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데모로 구성한 저장소는 소나큐브에서 이제 그래들 빌드 기반으로 그 한번 이렇게 스캐너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제 제공해주는 샘플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간단한 코드가 있는 자바 파일 간단하게 있는 모듈 3개로 구성된, 그리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이제 자쿠코라는 그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 추출해서 생성해주는 거가 같이 다 기능이 지원된 걸로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요거를 일단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I/CD도 저는 젠킨스가 아니라 아틀라시안 뱀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랜치 전략을 당연히 사용을 했고, 그거에 맞게 이제 개발계용과 운영계용 빌드 배포를 분리해서 이렇게 각각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정에는 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PR 검증 빌드를 위한 이제 플랜 브랜치라는 뱀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마우스가 여기 요걸 눌러보면은 얘가 이제 그 브랜치별로 빌드가 수행된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큐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되게 Git 저장소들이랑 연동이 잘 돼요. 그래서 빗버켓 저장소랑 연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굳이 제가 뭐 룰을 막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소나큐브에 있는 디폴트한 룰, 그리고 디폴트한 이제 룰셋인 퀄리티 프로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퀄리티 게이트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되게 이 그 통과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막 커버리지 80% 이상 돼야 되고, 뭐 이제 신뢰성이 A 등급 이상 되어야 되고, 뭐 시큐리티 레이팅이 A 등급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걸 지켜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이 정도 룰셋은 저희가 버그 수준이나 보안 취약성 한계가 발견되면은 바로 B 등급 이하로 떨어져서 저희가 통과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든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구성한 도구 정보를 한번 일단 그냥 버전별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네, 소나큐브 디벨로퍼 커머셜 버전, 그 지금 최신 버전이 10.0인데 다 최신 버전으로 최대한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가져서 파일럿 테스트 뭐든 해보실 수 있을까봐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빗버켓도 그 데이터 센터의 최신 버전인 8.10점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나큐브에 대한 이제 연동을 조금 더 가시화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빗버켓과 뱀부에 이제 이 소나큐브 연동용 좀 유명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유료 플러그인을 같이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그리고 소나린트, 그리고 이제 자바는 뭐 최신 버전을 하다 보니까 17버전이 됐네요. 17버전, 그리고 그래들 깃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CI/CD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를 말할 때 이제 브랜치 전략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브랜치 전략도 일단은 가장 구글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저희 기본 표준 기플로우 브랜치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아틀라시안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조금 예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변경을 위한 피처 브랜치, 그리고 개발계 배포를 위한 디벨롭, 그리고 그 QA에 그리고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검증 완료됐을 때 그 프로덕션에도 나가는 형태의 릴리즈 브랜치, 요거 3개만 가지고 그 이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저도 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제품군을 해서 브랜치 생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변경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검증을 걸리고 어떻게 머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플로우로 만들었는데 네, 뭐 안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일부러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를 제가 이 프로세스를 개발자 기준으로 쭉 해서 우리가 이 변경된 코드를 운영계에 나갈 때까지 소나큐브를 몇 번이나 만나고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 이 관점을 도구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 디벨롭에 대한 직접 푸시를 저는 당연히 막아놨고 개발자는 ITSM을 연동하든 안 하든 피처 브랜치에서 1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푸시까지 하고 그리고 그거를 디벨롭에 머지하면서 개발의 배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진짜 다 하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예, 브랜치 생성부터 저는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디벨롭 브랜치 기준으로 이제 피처 브랜치를 하나 땄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저희 개발자들은 다 로컬에서 개발을 하시니까 이제 로컬 개발 아이디에서 Git 또는 Git 연동된 뭐 GUI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해당 피처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시고 뭐 풀이나 패치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개발을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샘플 소스 코드에서 이미 막 코드 스멜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룰들이 걸리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해결해서 다시 푸시하는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니어가지고 간단한 부분만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 가차 없는 게 이런 시스템.out 아웃 이런 것도 용서를 안 해요. 이런 것들도 룰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말고 네가 꼭 그거를 이제 찍거나 하려면은 로거를 써라 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막 트라이 앤 캐치하면서 뭐 스택 트레이스 같은 걸 프린트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운영 제품에 나가는 게 이게 왜 있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예, 다 막는다기보다는 이제 다 검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좀 간단한 것들,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것들 기준으로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 좀 작은데 이게 지금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다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캡처 화면이고 그리고 이 프로블럼 부분도 해당의 탭인데 이 소나리 인트를 통해서 제가 열어본 문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코드 인스펙션을 얘가 수행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나큐브는 다 자기네가 이제 가이드를 제공을 해서 자기네가 정의한 룰이 얘가 왜 걸렸고 이거를 이제 뭐 너가 이제 올바른 코드로 고치려면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가이드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디스크립션 같은 형태로 이제 연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다 수정해가지고 저는 이제 로컬에서 그래드 빌드 해서 빌드가 잘 되니까 그 커밋 해가지고 푸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4개 정도를 바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푸시까지 했기 때문에 빗버켓에 제가 만든 피처 브랜치에 반영이 됐을 거고 그거를 저는 이제 빗버켓 들어가서 굳이 뭐 확인 안 해도 되지만 피처 들어가서 제가 변경된 파일들이 다 반영이 된 거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끝났고 저는 이제 이거를 개발계에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개발계를 바라보고 있는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머지를 항상 직접 머지를 하지 않고 빗버켓 기능 그리고 또 다른 Git 형상에서 제공하는 플리캐스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머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리캐스트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그 소나큐브랑 연동한 저희가 이제 검증 빌드의 이제 역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머지를 플리캐스트까지 딱 만들고 내가 라이트 권한만 있으면 원래 머지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저는 머지 조건을 빗버켓과 그 소나큐브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 그 코드에 대해서 얘가 우리 소나큐브 퀄리티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고 빌드가 당연히 성공해야지만 너는 머지를 할 수 있어 라는 형태의 1차 검증 그리고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직후는 이렇게 막아주게 되고 제가 이 검증 빌드는 당연히 이 플리캐스트라는 걸 만들었을 때 바로 빌드가 수행되게끔 트리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조금 그 오른쪽에 좀 작지만 이렇게 동글뱅이 도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검증 빌드가 수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빗버켓의 PR 빌드 그 플리캐스트에 직접적으로 다 트레이스 돼서 우리가 바로 한눈에 그 PR을 봤을 때 지금 그 결과가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버켓 플리캐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지금 소나큐브 검증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여기 작게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게 아마 시큐리티 부분에서 이제 하나 핫스팟이 발생해가지고 2등급이 떠서 얘는 결론적으로 퀄리티 게이트 통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머지를 못해요. 코드를 고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그 개발자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개발해가지고 배포해야 되는데 이런 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뱀부라는 CI/CD 도구 관점에서도 빌드 플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나큐브 관련 연동 플러그인들을 다 도입을 함으로써 각각의 모든 도구에서 결과를 보셨을 때 모든 게 다 서로 간에 트레이스 관계, 추적 관계를 되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간의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어딜 가든 내가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보고 링크를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CI/CD 프로세스나 뭐 데브옵스 체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야 저희가 이제 빠르게 찾아가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도구별로 다 결과들을 저는 체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소나큐브 프로젝트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 게이트가 페일이 돼서 저희는 지금 머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쳐야겠죠.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보면은 이제 얘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코드 스멜이 하나가 나왔고 네. 그리고 시큐리티 핫스팟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코드 스멜 하나 정도는 넘어가 주는데 시큐리티 핫스팟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머지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단위로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소나큐브 쓰시면은 아마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결과를 다 첨부를 해놨는데,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다시 이 기능을 고쳐야 되는데 빗버켓 플리캐스트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기능이 제공이 돼요. 애초에 플리캐스트라는 게 우리가 이 대상 브랜치에 머지를 하기 전에 이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한 용도가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경된 코드에 대해서 특정 라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리뷰를 댓글로 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sugges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바로 해당 라인의 코드를 불러내고 그 코드를 내가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코드 수정이나 진짜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로컬 빌드를 하면은 구문 오류 같은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푸시를 해서 돌렸는데 정말 구문 오류 하나 발생한 거면 다시 해가지고 보내기가 너무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형태로 바로바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요거를 통해서 아까 이제 코드 스멜 부분은 요거를 해결을 했고요. 일부러 여러분들께 보이려고 이제 그것만 저는 이제 해결해서 저렇게 반영을 했고 PR은 항상 제가 설정한 검증 빌드는 새로운 커밋이 올라와서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 항상 다시 빌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최신 빌드 결과를 다시 반영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큐리티 핫스팟은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걔가 퀄리티 게이트 실패가 나는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지금 빌드가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머지가 막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제가 아까 PR 리뷰를 통해서 수정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한 번 더 한 거고,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다 로컬 개발 아이디에서 수정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신 업데이트된 피처 브랜치를 다시 풀이나 패치를 통해서 내 걸로 반영을 하고 이 시큐리티 핫스팟인 부분을 소날 인트의 좀 가이드나 뭐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 조치 가능한 코드로 고치고 다시 커밋과 푸시를 통해서 반영을 하면 또 검증 빌드가 다시 최신 거 기준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패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 상태가 되면은 이제서야 머지 버튼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초반부터 해주고 저희는 이거를 소나큐브를 사용해서 정적 분석 단계에서는 최대한 보안 취약이 없도록 하는 구성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적 분석과 이 소나큐브를 연동하는 부분은 요 단계 정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고객사의 의향에 맞춰서 개발계까지는 내가 빨리 확인하고 싶으니까 개발계에 넣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니즈가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QA나 테스트나 UAT 갈 때 그때라도 체크를 하자. 왜냐면 너가 개발계까지는 보안 취약에 있는 코드를 배포해서 당장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얘는 절대 운영에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은 각 고객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개발 프로세스나 워크플로우에 맞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솔직히 이제 제가 검증 빌드가 계속적으로 돌게끔 해놨는데 결국은 계속 같은 라이프 사이클인 거고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개발계 배포까지 완료하고 그리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어서 또 이제 QA나 테스트에 배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운영계까지 배포를 하면서 보안 취약점이 없는 변경된 코드가
그 최종 소스를 관리하는 마스터 브랜치까지 머지가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다음 부분은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제 일련의 그 앞단에서 프로세스 그 구성도 보여드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린 거라서 요거는 자료 받으시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시스템 기반으로 실제 소스 기반으로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다 구성을 원하시면 구성 가능한 그렇고 실제 실무에 좀 그래도 근접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스터까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저는 이렇게 그 소나큐브라는 도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솔직히 저희 주제 데브세곱스라는 것보다 소나큐브를 활용한 그 SAST 부분의 보안을 어떻게 우리가 자동화에 녹여서 검증을 할 건가, 해결을 하고 빠르게 조치할 건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발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